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1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내일 22일이 되게 되면 절기상 동지입니다. 동지는 우리 조상들이 24개, 24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동지가 지나고 나면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가 아니죠. 밤이 제일 이제 길었다가 다시부터 조금씩 밤의 시간이 감소하고 이제 낮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실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동지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깊은 밤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건데 음, 동지하면 생각나는 게 팥죽이죠. 예, 팥죽하면 생각나는 게 새알입니다. 자, 오늘 새알 같은 마감 시향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과매도 구간 탈출 15대 핵심 프로젝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매도 국면이란 건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면 이제 이 정도면 되면 올랐지 않느냐 그 이야기고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게 신정부 신성장 동력 네 가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오늘 세부 항목으로 좀 확보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감매도 국면이다.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12월 접어들어서 거의 한 딱 하루 쉽게 말해서 요 날이죠. 요 날 한 번 빼고 나면 계속 좀 약세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도 많이 빠져 있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진 거야 할 말이 없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감해도록 하는 거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등락 비율입니다. 등락 비율인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88%가 나왔죠. 보통 이제 80% 미만을 과매도 국면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11월 달 정도에 140% 정도가 올라오면 과열이라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다시 140%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뭐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은 많고 거래량 감소하며 수급의 주체도 모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힘이 약한 그런 것을 보통 의미하는데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사실 절대치는 없어요. 절대치는 없는데 떨어지는 지수보다 하락 종목 비가 훨씬 높죠. 이렇게 되게 되면 지수 착시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자꾸 떨어진다는 말은 뭐 조그마한 작은 종목들이 좀 오르긴 경우도 있는데 뭐큰 주식 테크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는 잘 오지 않는 거고 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뭐 바이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종목 정도만 가는데 그럼 그 가벼운 종목들의 그 성장성의 그 탄력성도 결과적으로는 무거운 종목이 못 가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80%까지 왔으니까 단적으로 벗게 되는 이제는 언제든지 또 지수 관련 대형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가 왔다는 거고 또 다른 이면에는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그 흐름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장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뭐 외환시장 변동성도 마찬가지고 중국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위안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뭔가만 호재만 날려주면 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등락 비율에서 코스닥도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시겠지만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지수가 약하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지수를 구성하는 전기전자 대형주 배터리가 약하기 때문이겠죠. 네, 과연 이게 언제 돌아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때는 ADR 90%면 팔자가 찍히게 되면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보니까 15대 핵심 프로젝트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부 내용인데요. 사실 이렇게 나왔어요. 3대 세 가지 분야,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에 대해서 15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죠. 우리나라가 첨단 사업 확보를 위해서 국가 경쟁력이 좌우한다. 그래서 크게 모빌리티, 예,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겠죠. 양자 역학, 그다음에 의료 쪽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확충한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당장 오늘도 보게 되면 증시에서 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상정보라든지 인핀 헬스케어처럼. 그래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살펴보시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미래 모빌리티는 뭡니까? 미래 모빌리티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 될 것 같고 하나가 UAM이 될 것 같죠. 근데 상장된 회사 중에서 자율주행과 UAM의 찐 회사들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요. 뭐 모비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개별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또 연초에
유해행 관련주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는 파닥파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독자적 우주 탐사 상당히 좀 먼 이야기인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물론 최근에 카이의 주요 연구진이면 교체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23년도 큰 일정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청이 청으로 갈지 뭐로 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10년 후에 달 착륙선을 가겠다는 건데 해가 갈수록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우주항공 쪽도 물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결을 좀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고, 이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늘 나오던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요거는 사실 아직은 약간 주식으로 붙이면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약간 조금은 먼 이야기라 제가 바로 어떤 종목 좀 전에 우주 이야기할 때처럼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호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있고, 미래 의료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단어가 조금 와닿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기술 물론 중국 관련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유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 계속 토크나 또 이런 섹터들은 1월 달에 잘 움직여져. 1월 효과에서 그런 거 많이 움직이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기술 에너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물론 이제 상용화는 조금 걸릴 겁니다. 미국도 한 빨라야 25년, 제가 보니까 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SMR 관련주죠. SMR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DS 에너지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 거 주가는 지금 있지만 SML이라는 이슈 자체도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음, 이슈다. 그리고 수소 생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 주가 견조한 거 보게 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식은 아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되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기술 말고 신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상 우리의 이제 보편적인 삶인데 디지털 에브리웨어라는 단어를 썼네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뭐 클라우딩 구칭 초고속 네트워크인데, 일단은 최근에 5G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내년도 되게 되면 일단 목표는 30년에 6G를 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닌데 약간은 뭐랄까, 이거는 사실 삼성만 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도가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5G를 상용하면서 5G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냥 아주 큰 그림에서 UAM이 현실화되고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려면 당연히 통신 기반은 핵심이겠죠. 이런 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밑에 보면 내 삶의 디지털 중에서 돌봄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AI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GPT 챗 이슈 때문에 AI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작은 기업들이에요. 로봇 실적도 안 나오고 하지만은 해가 갈수록 이런 것이 또 정부가 이렇게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추면 계속적으로 관련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로봇 배송이라든지 드론 배송은 아주 먼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규제도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로보티즈란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에서 샌드박스를 규제 1호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로봇 배송도 마찬가지인데 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뭐 이런 이슈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로봇 관련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스마트 이런 거는 아직 그 관련 기업들이 사실 움직이는데 뭐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죠. 이게 실적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린 케미칼 같은 그런 기업들이겠죠.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막상 장기 투자하기는 좀 뭐하고, 하지만 이 결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고,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근데 사실 차세대 물류도 그렇고 스마트 쪽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쪽 섹터는 그냥 이슈 조금 강화될 때 한번 타닥 하고 말긴 말아야 돼요. 이거 된다고 마냥 넉놓고 있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염두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번 첨단 기술 분야는 관련 IT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나 일상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약간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그림이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시장이었나요?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게 되면 요거는 제가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경쟁을 넘어서 초격차를 확보하자.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 같은데, 그렇죠? 반도체 지원에 대한 법안인데 이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체크해 보시면 같고, K바이오도 이것도 우리나라 치게 되면 바이오 클러스터가 몇 군데 있어요. 충주도 하나 있고, 청중가 그다음에 송도도 있고, 어쨌든 K바이오 핵심 이거 한다고 또 바이오주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관광 쪽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클러스터. 요거는 이제 글쎄요.
한국형 칸쿤. 네. 청와대 일대 관광. 이거는 이제 좀 인바운드 영업 쪽을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바운드. 호텔 신라? 아니, 근데 홀리스는 전체 매출이 90%가 면세점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 한국형 디저니 설마 레고랜드 아니겠지?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서 많이 나오는 대로 한국형 디저니 이야기 나올 때 딱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메타버스라는 게 참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메타버스 이런 걸 이제 보통 언제든지 그냥 우리가 새로운 레포트는 아니네요. 정부 문건에 별로 성의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걸 하는 걸 한 번 더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메타버스라든 이런 게 해가 갈수록 조금 더 강화될 거예요. 예, 그 관점 보시고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국가 정부 주도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산, 원전, 해외 건설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도 계속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K방산 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 경쟁력과 수주에 관련이 높고 또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그 여당이 약간의 이제 지금의 20대 정부가 약간 이런 색깔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하반기에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계속 되겠구나.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클래스가 주식 클래스가 조금 간단한 시황보다는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한번 알아봤는데 또 기타의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차차 시간을 갖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마침 오늘 수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저녁 8시에 또 야간 수업도 함께 하니까 이 시간에 조금 보충적인 부분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클래스 마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